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킴메스 학원의 원장 최홍섭입니다. 저는 입시 컨설턴트 김대중입니다. 예, 3월달 저희가 이제 신학기를 들어가면서 동기부여 강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이제 못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학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 이제 모두 다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추천해 줄 그 책이 있는데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시작의 기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새 학년도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됐어야 됐죠 원래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연기가 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공부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이 책 제목부터가 이제 시작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또 마음에 듭니다. 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하면은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 책은 이제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죠? 한 7가지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약간의 어떻게 하면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지, 공부든 아니면 뭐 사업이든 아니면 뭐 운동이 됐든 어떤 거를 이제 시작할 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더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약간의 팁을 주는 내용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보자면은 나는 의지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면 일단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예, 뭔가를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변명을 하고 맙니다. 나는 바뀌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변명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거를 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이제 그런 내용, 첫 번째 챕터는 약간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져야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할 의지가 있다. 아니면 이제 뭔가를 자기가 나쁜 습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뭔가를 잘 못한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나쁜 습관을 그만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챕터입니다. 예, 뭔가를 시작하기에도 의지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릴 때도 의지가 필요하고. 네네. 어쨌든 뭔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로 되어 있나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나는 공부에도 남들보다 더 성적을 잘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계를 두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네, 공부를 저도 해보셨고 이제 저도 해봤고 이제 원장님도 해보셨지만 이제 그 공부라는 게 그 그 사람의 지능에 의해서 이게 100% 이게 성적이 잘 나온다.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마음을 이제 없애는 거죠. 이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한 걸 없애고 그냥 남들과 나도 그냥 비슷하다. 요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나는 뭘 하더라도 이제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제가 뭐 세상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어렵다. 그럼 남들도 어려울 거야. 이 일을 하는데 좀 괜찮네? 할만하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풀었을 때 이 문제는 쉬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쉬울 거니까 요거는 내가 무조건 맞춰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는 어렵네?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도 어려워할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분명히 잘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워할 거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기준으로 얘기를 이렇게 삼고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아, 난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서 그렇게 시작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친구들 이제 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예. 친구들은 나보다 공부를 좀 덜하는 것 같은데도 나보다 성적이 왜 이렇게 좋아? 쟤는 머리가 좋나?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친구가 집에서 얼마를 공부를 더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얼마를 더 공부하는지 본인은 알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남들과 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뭔가를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제목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챕터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챕터와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보통 처음에는 잘 못하죠. 뭔가를 시도할 때. 그게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뭔가를 하더라도 일단은 잘 할 수 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다가도. 하지만 실패를 하면은 이제 보완점 같은 걸 찾을 수도 있겠죠. 뭔가 그쵸. 왜 이게 잘못됐을까? 예.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게 되면 또 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예. 내용입니다. 예. 네 번째 챕터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라고 되는데 이거 좀 어렵지 않나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예. 일단은. 예.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쵸. 예.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게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예. 있죠. 근데 잘 못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뭘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한 게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시도조차 안 하고 그만뒀을 때가 많은 거죠. 예. 이제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걸 하더라도 일단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다. 그거를 일단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 말고 일단 시도를 해보자, 시작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직은 요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확실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일단 뭐 잘 못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은 예. 저희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더 네, 나아질 그렇죠. 수가 없는 거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열심히 했는데도 더 잘 못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성적이 아주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를 했다는 그 자체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섯 번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걸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단은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거를 남들이 평가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변한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네. 이런 예. 내용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혹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뭐 새해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아니면 독서를 할 거야, 아니면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하는데 말로만 끝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라고 돼 있는 건데 우리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제목은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부단한 사람이야 무슨 뜻인가요? 네, 부단하다는 거는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일단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죠. 한다는 예. 행동을
이것저것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생각을 많이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이제 고민이나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더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단히 뭔가를 하자. 예, 행동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번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약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대가 너무 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한 50점 받던 친구가 예. 갑자기 다 맞아야 되겠다.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럼 그런 이제 얘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네. 100점 분명히 안 맞을 것 같은데 못 받을 것 같은데 예.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100점을 꼭 맞아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제 시도조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이제 일단은 기대를 조금 낮추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책을 읽어보니까. 저희도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위권을 하고 있던 친구가 난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실제로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위권을 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그 과정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1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현실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너무 높은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네네.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대를 전혀 뭐 안 하기도 또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기대는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말고 기대는 하되 조금은 그거에 눈높이를 낮춰서 하고 의미는 그 결과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80점을 맞던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이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어요. 예. 90점도 80점보다 잘했죠.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충분히 100점을 못했다고 이제 실망감이 들 수도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예. 일단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서 이제 해보자. 예.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PPL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PPL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책이 예. 굉장히 일단 작고요. 예.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읽기 편하게 되네요. 네, 읽기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제가 한 3시간? 한 2-3시간 정도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에 쭉 읽었던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친구도 나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 또 하루 후딱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어머니께 혹은 이제 아버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책 좀 사다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저녁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책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이제 난감한 학생들도 그쵸, 있을 있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할 생각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의지를 갖자. 네, 지금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일단 공부를 할 의지를 가지고 생각만 그 의지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예전과 그냥 똑같은 겁니다. 예. 일단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자.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조금씩 하다 보면은 공부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어려우면은 어렵구나.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더 하다 보면은 더 나중에는 그래도 쉬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부터라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봅시다. 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권장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5시간이라는 시간은 이제 평상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루에 3.5시간밖에 공부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더 많이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는 3.5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5시간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 이 시간에는 배제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학원 수업 시간인가요? 그쵸. 예,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은 실제 본인의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 과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제 수학 학원을 갔다 오면은 수학 숙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수학 숙제를 하는 시간은 실제로 본인의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기가 살짝 애매하다. 뭐 전혀 빼기에도 좀 그렇긴 해요. 과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걸 수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공부 시간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제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과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과제 자체를 나는 끝낼 거야. 빨리 끝내고 나는 쉬고 싶어. 빨리 끝내고 나는 잘 거야. 아니면 핸드폰을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빨리 끝내는 데만 어떤 급급한 마음에 시간을 과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셨군요. 네. 반면에 이제 이 공부 과제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좀 더 받아들일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과제에 임한다면은 그 또한 공부 시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과제를 하는데 분명히 모르는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모르는 내용이 모르네? 어렵게 보이네? 그럼 이거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쏙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것은 과제는 했지만 실제로 공부 시간에 넣기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 했더니 앞에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개념책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럼 요거 내용 바탕으로 다시 요것을 이렇게 풀어봤더니 이거 풀렸어.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제하는 시간도 분명히 공부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과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본인이 실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부 시간에 넣을 수도 있고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하면서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욕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정말 좋아야 되겠죠.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렇죠. 뭐 1시간을 공부했는데 막 전교 1등을 해. 야, 그럼 이런 친구들은 천재죠, 천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딘가 뭐 만 명 중에 한 명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네, 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본인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 양을 채워야지만 나의 성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일일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주요 과목, 그래서 수학, 영어, 국어 이런 순서로 이제 정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게 그런 과목들이 이제 공부할 게 더 많고, 예. 예. 그리고 더 어려우니까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다음은 시간 배분의 황금 비율을 찾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시간 분배의 황금 비율을 찾자라는 것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도 수학하고 영어를 많이 했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어도 좀 하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것도 하기는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저 역시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국어는 뭐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만 하시진 않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영어랑 수학을 위주로 공부했었는데, 반면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을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을 좀 이게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과목들이 그룹의 어떤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이렇게 1그룹 쪽에 이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2그룹, 그리고 기타 과목은 3그룹에 이제 분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전주까지는 어떤 과목을 위주로 1그룹에 있는 과목을 위주로 어떻게 공부한다? 매일 공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매일 해야 되죠, 그거를? 아무래도 또 약간 어려운 과목들이고, 네네. 또 주요 과목이죠. 학교 내신에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이 1그룹에 있는 과목들을 좀 더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고요. 네네. 2그룹에 있는 과목들은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이렇게 한 번씩.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사회과학 같은 과목 그쵸.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이제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해둬야 실제로 학교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턱대고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과목들,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 잘하는 과목들은 좋아하는 과목들은 계속해서 성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또 이제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잘하는 과목만 먼저 하고 나중에 못하는 과목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 먼저 한 과목은 이제 잘하는 과목은 이제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못하는 과목들은 예.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과목들은 또 성적이 더 안 나오고 예. 이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함과 동시에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제 좋아하는 과목과 어려운 과목 혹은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과목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십니까?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가 싫은데,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없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아하는 과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단. 학원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좋아하는 과목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죠? 아니, 그런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좋아하는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이 계획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았을 때, 나 뭐 공부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책을 꺼내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어 보여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 과목은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적이 오르는데 싫어하는 과목은 이제 열심히 덜 하니까 예. 조금 덜 하니까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르진 않겠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성적을 보면은 편차가 심합니다. 잘하는 과목은 성적이 굉장히 높게끔 나오는데, 네네. 잘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이 많이 낮죠. 예, 그래서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쯤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가내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를 잘했으니까 좋아하고 잘했으니까 성적이 높아. 근데 다른 과목들이 성적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가내신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내가 가내신까지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골고루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다 어떤 전체적인 평균점들을 높여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쉽진 않죠. 네, 그럼 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골고루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좀 어려운 과목들 혹은 좀 싫어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목들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싫어하는 네. 과목을 먼저 해라. 그 현실적으로 좀 될까요? 아, 이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타당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과목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중간에 그거를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생길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길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걸 바꿔서 하는 거죠. 바꿔서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시작하면은 일단은 지금 내가 시작을 하겠다는 뭘 했습니까? 기술, 의욕을 가졌잖아요. 의지, 그렇지? 네네.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좀 진행하다가 뭐 싫어했지만 좀 어쨌든 뭐 분량 그만큼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좀 더 재밌게 길게 할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싫어하는 과목 혹은 좀 더 어려운 과목들을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학습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한다면 어떤 거 공부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손이 먼저 가는 게 좋아하는 과목. 그쵸. 네. 좋아하는 과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려운 과목들, 싫어하는 과목들은 손 대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학습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계획표를 펴봤더니 내가 오늘 뭐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기로 했어. 네. 물론 그 계획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 싫어하는 과목들 위주로 먼저 앞쪽에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과목들은 뒤쪽에다 배치를 했을 테니까 그 계획표를 보고서 내가 지금 딱 공부해야 될 과목이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획표를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계획표를 적을 때 국어는 몇 시간, 뭐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이렇게 시간별로 계획표를 적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 방법이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예, 근데 그 방법이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나는 뭐 국어를 3시간 공부할 거야, 뭐 수학을 2시간 공부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어떤 교재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량을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일 수가 있고 성적이 그만큼 이게 향상되는 그런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긴 시간으로 정하면 이렇게 대충 뭐 핸드폰도 잠깐 봤다가 그쵸. 뭐 이거 다 시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제 예.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상에 앉으면서 뭐 책은 펴놨지만 뭐 좀 지나다가 핸드폰도 만질 수가 있고 딴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네네. 하지만 시간을 채우고 나서 나는 어쨌든 시간을 채웠으니까 공부 다 했어 네네. 이렇게 하고서 일어나는 친구도 꽤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꼭 끝낼 거다.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를 이제 많이 했는데 독해는 오늘 뭐 지문 3개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그걸 외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끝내야 제 공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제시했던 방법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게 꼭 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안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진짜 집중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예,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꼭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희가 동기부여 강연을 진행하면서 추천 도서와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어떠신가요? 학생들한테 더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PC방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친구들이라면은 지금 이거를 못 보고 있겠죠? 네, 그러면 절대 안 네.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PC방에 가서 잘못하면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 안 됩니다.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지금 학교를 쉬고 있는데 PC방에 가서 이거를 게임을 한다?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지 잘 시도를 못한 친구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책도 보고 뭐 쉬기도 하고. 예. 공부를 좀 덜 하고 책을 더 많이 보는 것도 괜찮을 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 그렇게 책도 많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